안녕하세요. 포인핸더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포근 상담소의 첫 멘토를 맡게 된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양신TV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영광스럽게도 포인핸드에서 저를 첫 고양이 멘토로 초빙을 해주셔서 많은 포인핸더 분들의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의 환경적인 거, 심리적인 거, 건강적인 고민들이 있다면 이 사연들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회를 준비하면서 사연을 모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신청하셨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으로는 4마리 고양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다묘 입양자 안주현님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산책을 너무 원해요. 4년 전 영하 15도 추운 날씨에 동생 카페에 자주 출몰하는 아이를 인보로 데리고 왔다가 입양한 꾸꾸 때문에 문의를 드려요. 꾸꾸는 스트릿 출신이라서 그런지 산책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밤 8시, 심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울어대요. 처음에는 무시를 해봤는데 나갈 때까지 몇 시간이고 현관에서 울고 나가서 40분, 1시간 정도 집 앞 인적 드문 곳으로 산책하고 오면 30분도 안 돼서 또 현관 가서 울어요. 꾸꾸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적게 산책을 나가긴 하는데 4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 문의를 드려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스트릿 출신이 집안에 왔을 경우 밖에서 생활하던 아이기 때문에 산책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잘못됐다. 왜냐면 스트릿 출신이든 집안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고양이는 자신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확고하게 정해지면 그 영역을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릿 출신의 경우에는 집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이 공간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험한 바깥 공간을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얘가 밖에서 생활했으니까 밖이 그리울 거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나가줘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보호자님이 스트릿 출신이라서 그런지 라고 해서 산책을 나가는 걸 좋아한다라는 가설을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꾸 데리고 나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이가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 고양이가 바깥의 공간도 자신의 영역이라고 계속 이제 마킹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양이의 마킹 행동은 뭐가 있냐면 스크래칭, 발톱을 긁는다던가, 아니 갑자기 보호자한테 와서 친한 척 막 갑자기 볼을 비빈다던가. 이거는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마킹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공간이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루틴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내 공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이가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언어는 바로 우는 거.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울진 잘 않아요. 왜냐면 고양이의 울음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거기 때문에 고양이는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 우는 거죠. 제가 산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요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양이를 구분을 하자면 실내냐, 그러니까 집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 반외출량, 그러니까 주택이지만 마당이 있어서 마당까지만 외출을 하는 고양이, 그 다음에 완전히 집 밖을 나가서 자기가 영역을 자유롭게 나갔다 오는 외출량,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외출량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거. 산책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고 보통 제한급식과 일정한 사이클을 통해서 놀이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급식에 대해서는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스케줄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학 때 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하는 스케줄 있잖아요. 그 스케줄표를 짜서 급식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이 장난감을 제공해 주고, 여기 보면은 보상이 들어간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사냥을 집안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냥을 통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다면은 굳이 위험 요소가 있는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시라는 거는 정말로 고양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고양이가 엄청 더 울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속어 폭발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매주 10만 원씩 주다가 용돈을 10만 원 안 줬어. 진짜 화가 나잖아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맨날 해주던 게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격하게 리액션을 하고 울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속어 폭발이라는 거는 있던 게 없어지면 폭발됐다가 줄어들고 폭발됐다가 줄어들고, 그 폭발하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더 커진 것 같지만 줄어들고 더 커진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아마 이 기간은 뭐 짧으면은 2주 아니면 길면은 뭐 4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이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보호자님이 절대 너는 나갈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이 루틴, 규칙, 그다음 룰, 이러한 것들을 고양이한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와우. 이게 대표적인 고양이가 이제 불만족스러울 때 내는 야옹 소리거든요. 약간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는. 고양이들은 알아요. 높낮이 어떤 길이로 얘기해야지 보호자가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변주를 베리에이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하다가 와우 이렇게 약간 줄였다가 또 길게 끌었다가 약간 이런 형태를 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딱 보면 뭐냐면은 24초 보면은 아는 거예요. 울다가 슬쩍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슬쩍 이게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심해서 교정이 처음에 조금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이제 불안감,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안정제 같은 처방을 밤에만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보호자님이 놀이를 제공하면서 보상을 주고 스케줄을 짜고 자율급식이 아닌 제한급식 통해서 에너지를 해소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들을 보통 추천 많이 드립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보통 고양이들이 헥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헌팅하고 이팅하고 그루밍하고 슬리핑, 자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에 보호자님이 주무시기 전에 많이 사냥놀이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많이 주고 그다음에 많이 그루밍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이 푹 자게 해주면은 밤에 울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유세한님의 아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2년 전에 길에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길에서의 생활이 길어서 그런지 마음을 너무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2년이 다 되었는데 최근에서야 겨우 만질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구내염으로 1차 전발치를 하였고 구내염 약 복용이 길어져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손을 타지 않아서 우유 모양 스크래처에 들어가 있을 때 입구를 막아서 데려가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유유. 이 사연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입양을 하셔서 돌봐주고 계신데 문제는 그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는 뭐 어떤 소통, 만지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내염으로 인해서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인 상태에서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순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8년 정도 길에서 생활했다면은
사람에게 사회화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고양이 사회화 시기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양이 사이에 대한 사회화, 사냥 놀이에 대한 사회화가 되는 거,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 되는 과정이 이 3주에서 8주 사이에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길에서 태어난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고양이 사이에 대한 사회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부터 사냥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사냥 기술에 대한, 사냥 놀이에 대한 사회화들은 이루어지는 반면에, 보통 사람에 대한 안전을 해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숨겨놓고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사회성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건 2년 정도 됐을 때 만질 수 있다라는 거, 스킨십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랑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다가오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특정한 스킨십이나 어떤 교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을 주는 시간에, 타이밍에 고양이와 조금씩 스킨십을 하는 거, 특히 저는 스킨십을 할 때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코터치, 코인사를 먼저 하고, 고양이는 페로몬이 양 옆에 볼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볼 양쪽을 쓸듯이 약간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페로몬을 많이 묻히는, 고양이와 고양이의 합사도 있지만 인간과 고양이의 합사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자신의 냄새가 나는 채취를 고양이 공간에 놔둬서 그 공간 안에서 뭐 밥을 제한적으로 준다던가 간식을 준다던가, 그래서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마킹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동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장 교육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이동장 교육이라는 거는 크레이트를 보통 뜻하고요. 크레이트를 보통 숨숨집처럼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크레이트는 반 정도를 뚜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담요를 깔아줘서 보통 편하게 쉬거나 간식을 거기 안에서만 먹거나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줘서 편하게 이동장 안에서 아이가 있을 때 그 이동장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연은 3마리 고양이 입양한 집사이신 김효상 님이 보내주신 아이 등이 꿀렁거려요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첫째 달묘, 둘째 달떡이, 셋째 다루, 3마리 양의 집사예요. 지각과민 증후군 증상이 있는 양이는 둘째 달떡이고요.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첫째 합사하고 2-3달 정도 후였어요. 밤중에 우다다를 하는 줄 알았으나 등을 꿀렁거리고 꼬리를 물어뜯고 하는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꼬리 끝부분 털이 다 뜯겨 나가도록 오버 그루밍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뒤져 질켄이라는 영양제를 알아냈고 그것만 계속 먹였는데 점점 증상이 호전돼서 지각과민 증후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오고 점점 커가면서 둘째 지각과민 증후군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셋째 갈등 상황이 있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습관처럼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꿀렁거림이나 오버 그루밍이 나타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각과민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각과민 증후군은 말 그대로 얘 감각기관이 과민 증상,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가 없는데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던가, 이러한 느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떡이가 보이는 증상은 되게 복합적이에요. 지각과민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도 보이지만 오버 그루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강박증의 또 다른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얘는 강박증, 그 다음에 강박증의 또 특이 증례인 지각과민 증후군도 다 같이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질환의 단계를 나눈다면 중등도 이상의 좀 강박증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의 강박증의 경우에는 물론 원인이 뭘까라고 한다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라던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감, 그러니까 다묘 가정인 경우에는 어떤 자원에 대한 불안감, 뭐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 쉬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트리거, 폭발시키는 어떤 촉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점프를 하고 갑자기 우다다. 저희가 이제 지각가메인 증후군을 외국에서는 안달난 고양이 병이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갑작스럽게 우다다를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점프를 한다던가 약간 이런 행동 패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마치 나한테 묻은 것처럼 여기 뭔가 있지 않은데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적정한 약이라던가 환경적인 상황, 보호자의 행동 수정, 치료를 위해서는 약은 필수적으로 아마 처방받아서 장기적으로 투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달떡이가 보이는 증상들은 강박증의 여러 범주에 있는 증상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원적으로 봤을 땐 이 달떡이는 고양이와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상당히 좀 사회성이 부족한 성향의 고양이가 아닌가 싶고요. 달떡이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풍족한 자원, 풍족한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좀 된다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달떡이, 그 다음에 다른 뭐 세 번째 아이, 달묘 이렇게 다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아마 좀 약물 처방이라던가 이 강박증과 관련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으로 포인 핸더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양식 수의사 고대 고양이 짜릿캣이 나와서 멘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포근 상담소 어떠셨나요? 이 상담소 영상은요 매월 셋째 주 이 포인핸드 공식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관련된 고민 상담 신청을 받고 솔루션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강아지 전문가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기동물을 입양하셨거나 유기동물을 입양 예정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포근 상담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포인핸드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항상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